계획의 시작, 신의 한 수. 낡고 허름한 다세대 클로즈업 됩니다. 잿빛 하늘 아래 스산한 분위기가 감돕니다. 완벽한 설계의 모든 것을 뒤집다. 곧이어 고급 외제차와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장면이 빠르게 교차하며 사치스러운 삶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여러 다세대 주택에 등기부등본이 쌓여있는 서류 더미가 흔들리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초반에는 차분하고 낮은 톤의 피아노 음악이 흐르다 점차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낮은 현악기 소리로 바뀝니다. 돈이 쌓이는 짤랑 소리나 서류가 펄럭이는 소리가 배경음에 미세하게 섞입니다. 사기꾼의 독배. 사람들은 말하지 노력 없이 얻는 건 없다고. 난 그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줬지. 내 집 마련의 꿈. 그 달콤한 희망이 바로 내가 노리는 미끼였어. 700억, 500명.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욕망을 내 손에 쥐었는가. 이 이야기는 내가 어떻게 그들의 꿈을 짓밟고 나의 왕국을 건설했는지에 대한 기록이야. 치밀한 설계, 거미줄을 치다. 정장 차림의 남성 사기꾼 역할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CCTV 화면처럼 거칠게 보입니다. 화면 곳곳에 공인중개사, 시세, 공동담보대출 같은 키워드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어서 여러 채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이 도표와 함께 그래픽으로 나타납니다. 자금 돌리기, 명예 분산 등의 단어가 팝업처럼 뜹니다. 내레이션 사기꾼의 독배.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완벽했어. 내 명의로 집을 사는 건 위험했지. 그래서 난 가족이라는 방패를 썼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력자, 바로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포섭했지. 서민들은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거든. 안심해도 된다는 그들의 한마디면 어떤 의심도 눈 녹듯 사라졌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금매를 내놓으면 그들은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달려들었지. 공동담보대출, 복잡한 서류. 그건 그저 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연막에 불과했어. 그들은 서류의 행간을 읽으려 하지 않아. 오직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망만 보이니까. 절박함을 먹이로 희망을 앗아가다. 한 청년이 힘들게 일하는 모습, 배달, 아르바이트 등이 보입니다. 이어서 전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의 손이 클로즈업 됩니다.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의 표정이 보이다 곧 불안과 절망으로 일그러집니다. 화면은 흑백으로 변하며 집에서 쫓겨나는 가족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거대한 거미줄이 집 전체를 덮는 그래픽 효과가 추가됩니다. 내레이션 사기꾼의 독배. 그들의 절박함은 나의 가장 큰 자산이었어. 평생 모은 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순수한 욕망. 그들이 내민 손은 믿음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 순간 나는 그들의 영혼까지 담보 잡았어. 안심하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는 공인중개사의 달콤한 속삭임이 그들의 불안을 잠재웠고 나는 그 시간을 이용해 다음 타겟을 물색했지. 한 명이 당할 때마다 나의 금고는 두둑해졌어. 그들의 눈물과 절망은 나에게 환희를 가져다 주었지. 깨진 거울 속의 진실. 흑백으로 진행되던 화면이 다시 컬러로 돌아옵니다. 사기꾼의 독백은 멈추고 뉴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장면, 정씨 일가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 그리고 피해자 인터뷰가 교차됩니다. 화면 하단에 등기부등본 확인 필수, 공동담보대출 여부 확인, 과도한 친절 경계 등의 자막이 뜹니다. 마지막으로 거울이 깨지면서 산산조각 나는 화면과 함께 진실이라는 단어가 거울 조각 사이로 보입니다. 잔잔하고 차분한 배경음악으로 전환됩니다. 뉴스 앵커. 수백 명의 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사건. 이들의 교묘한 수법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경계심이 필요합니다. 상식 밖의 좋은 조건에는 항상 의심을 품어야 합니다. 만약 전세 사기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라는 생각에 절망하지 마세요. 함께 용기를 내어 맞서야 합니다. 강력 처벌만이 답이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당신의 꿈을 짓밟고 영혼까지 담보 잡은 이들의 이야기는 결국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범들. 그들의 범죄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번졌지만 과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까요? 현재 국내에서 전세 사기 같은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피해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적용되는데 50억 원 이상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들은 대개 수사망을 피해 도피하거나 재산을 미리 빼돌려 피해 회복이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개별 피해 금액을 합산하기보다는 피해자마다 개별적인 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형량이 낮아지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전세 사기범들이 몇 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해외의 강력한 처벌 사례. 해외에서는 경제사범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거액의 금융사기나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범죄는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간주합니다. 미국에서는 피해 금액이 클 경우 최대 2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흔하며 경우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량을 합산하는 방식 컨세큐티브 센턴싱을 적용해 피해자 수와 피해액에 따라 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중국 역시 경제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피해 금액이 막대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으며 실제 사형 집행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런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강한 비판의 목소리 강력 처벌을 요구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평생의 꿈을 짓밟렸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노력을 무시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서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이들에게는 해외 사례와 같이 더욱 강력하고 가차없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범죄자들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